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개업한 지가 11년 정도 됐는데 지나고 보면 제가 수술하신 분들 쭉 리뷰를 해보면 저는 티가 많이 안 나는 수술 결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본인이 쌍꺼풀을 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수술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M 성형외과 이무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남자긴 하지만 요새는 남자도 쌍꺼풀 많이 수술하거나 시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선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 인라인이라든지 아웃라인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혹시 저같이 이런 거에 문외한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쌍꺼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라인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이 이 정도 높이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 정도 두께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라인이 좀 높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라인을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으로 빠진다고 해서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내안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안각까지 가면 보통 인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안각으로 가기 전에 들어가 버리면 보통 인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속쌍꺼풀이라고 표현하는 부분하고 조금 더 비슷한 이런 느낌의 라인은 인라인이 되는 거고 보통 약간 과하다는 느낌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라인을 좋아하는지 제 얼굴에 어떤 라인이 어울리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편적으로 몇 미리가 가장 이쁜 쌍꺼풀이 되는지에 대해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 받으신 분이 그 부분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미리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리수가 7mm, 8mm라고는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7mm, 8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았을 때 수술하는 의사가 잡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높이를 말하는 건데 똑같이 7mm를 잡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라인이 높은 라인이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속쌍꺼풀 비슷한 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이 몇 미리가 보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지 눈을 감았을 때 몇 미리를 잡아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7mm로 잡는다고 심지어 이제 양쪽을 똑같이 7mm로 잡아도 양쪽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눈을 떴을 때 몇 미리가 보일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높이가 1.5에서 2.5mm 정도 되는 높이가 통상적으로 이쁜 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게 또 달라요. 남자분들은 보통 그 정도 보이게 되면 너무 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느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속쌍꺼풀 비슷한 라인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절개 수술은 말 그대로 이 피부를 잘라내고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면 그 밑에 또 근육이 있어요. 근육도 잘라내고 또 그 밑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 지방도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피부를 잘랐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실밥을 꼬매게 되죠. 피부를. 그래서 보통은 절개를 하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5일에서 일주일 사이 정도의 실밥을 뽑으러 오시게 되고 비절개 수술은 실밥을 뽑지 않는 수술이 되는 거죠. 살짝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구멍만 부분 내서 보통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장님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아까 근육 절개하고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절개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절개를 하는 사람들의 뭐 장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절개를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절개를 안 했을 때 이제 풀릴까봐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절개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피부, 근육, 지방 이걸 이제 보통 학생들이 표현하기에는 눈지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눈지방이나 많아요. 눈지방이 많아서 이 눈을 좀 가볍게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절개를 선택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졸린 눈을 이제 좀 커 보이게 만들 때 하는 수술인데 눈매 교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개를 하는 분들은. 금액적인 차이도 존재할까요? 네, 그럼요. 그 절개 수술이 아무래도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사실은 그 수술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더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 수술이 더 통상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라인이 어떤 건지 이제 그 테스트를 요즘은 이제 그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쌍액 쌍태라는 게 있어요. 쌍액 쌍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써보면 이제 보통은 속쌍꺼풀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속쌍꺼풀이 아까 제가 인라인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인라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인라인이 잡혔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라인이 높아지면 인아웃이나 아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물론 이제 쌍액 쌍태를 오랫동안 하면 피부도 늘어지고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게 생겨서 사실 좋지는 않은데 한두 번 해보는 건 테스트 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 같은 남성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많아지실 건데 쌍액 상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쌍액 쌍태가 쌍액은 이제 쌍꺼풀 만드는 액 같은 걸 이제 얘기하고 쌍태는 그 쌍꺼풀 만드는 테이프 이제 그걸로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네,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술이 안 되니까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로 만드는 분도 많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시는 분들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뭐 가장 좋은 테스트라고 생각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에 그 본인이 쌍꺼풀을 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수술에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쌍꺼풀이 나랑 맞는지 또는 내가 쌍꺼풀을 왜 하는지 이런 그 목적이 분명해야 수술 후 만족도가 높게 되거든요. 나는 쌍꺼풀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뭐 옆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왔어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본인의 니즈가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도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또는 내가 어떤 쌍꺼풀이 어울릴까?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니까 그게 확실해졌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술 알아보이는 환자분들한테 아주 정말 유용한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인데 원장님께서 선호하시는 라인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개업한 지가 11년 정도 됐는데 지나고 보면 제가 수술하신 분들 쭉 리뷰를 해보면 저는 티가 많이 안 나는 수술 결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티가 나는 쌍꺼풀은 저는 왠지 거부감이 들어서 제 목표는 이제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수술했어도 제가 모르게 수술을 하는 게 목표거든요. 결국은 요약해보면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술한 티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수술한 티가 나는 쌍꺼풀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세요. 특히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티가 나는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수술을 하지 말라고 권하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걸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쌍꺼풀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